2018년 5월 7일 호치민의 밤이 그리운 밤,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1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비엔남 엄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저희가 무려 이번 10번째 방송이에요. 대망의 10회죠. 와, 두 자리. 이렇게 갈지를 몰랐는데 두 자리. 10번째까지 왔습니다. 이게 다 청취자분들의 사랑과 관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이 방송이 올라가는 거는 뭐 한참 후가 되겠지만 지금 오늘 5월 7일자 기준으로 벌써 팟빵 기준으로 구독자 수가 아마 오늘 저녁이면 100명 되실 것 같아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 뭐 그 연예인들 방송 나와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고객이 아니죠, 뭐라 하죠? 커스터머 아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한테는 그 게스트? 게스트 말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연예인이 뭐가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연예인의 사랑을 주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죠? 연예인의 사랑을 주는 사람이요? 연예인들 가수들 앨범 사주고 물건 사주는 사람들. 팬. 고객이 생각나더라고 저기. 예전에 막 그런 뭐 대종상 시상식 같은 데서 네. 막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 턱시도 입고 나와가지고 이거 뭐 고객이 죄송합니다. 팬 팬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때문에 네. 이 자리에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사실 저는 그게 다 약 파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저희도 뭐 예전에도 엄 사장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수시로 이제 뭐 팟빵이나 파티 체크하시면서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예요. 수시로 열어보는 게 화장실 갈 때마다. 저는 좀 그래도 되게 무던한 사람인데 저도 좀 자주 보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10화까지 오르게 해주신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큰절 한번 드려야 되는데 네, 정말로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큰절을 뭐 한 걸로 치고 한 걸로 치고 큰절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엄 사장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지금 오늘부터 오늘이 기점인 것 같아요. 5월 7일 기점으로 시작됐어.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 최고 기온이 38도. 시작됐어요. 오늘 저녁 8시 현재 30도가 넘습니다. 제가 또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또 화속성에 대한 저항이 강한데 딱 느낌이 와요. 30도가 무조건 넘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이었으면 여기 쉽게 밖에 못 있을 텐데 저희가 또 적응을 좀 했나 봐요. 노상에 있는 카페에서 에어컨 없는 곳에서 이렇게 또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음이 녹아가지고 지금 커피가 다 식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뭐 베트남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또 방학 시즌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6월 이제 뭐 6월, 네. 7월이면 또 방학이 되니까 그때부터 준비하실 분들이 많으실 건데 네. 단단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날씨가 상당합니다 지금. 그렇죠. 큰 맘 먹고 베트남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습하고 나중에 또 혹시라도 뭐 제가 예전에 한 2화 정도에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깊은 그건 뭐 파일럿이었기 때문에 그까지 파일럿을 봐주시고요. 저희가 나중에 여행 팁도 뭐 여름방학 시즌 전에 한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네네네. 지역별로 또 특색 있게 그런 걸 또 저희가 한번 준비할 예정이니까 또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또 저희 프로의 또 역사와 전통 한번 또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에게 감사 인사 한번 드리는 걸로 또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팟빵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포동포동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3박 4일 하노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1회부터 다운받아서 듣고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많을 뿐 아니라 두 분의 만담이 재미나서 방송 시간이 금세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생얼 방송이라고 하십니다만 방송 편집 구성 모두 좋고 두 분이 케미 때문에 여행 다녀와서도 계속 챙겨 듣게 될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이런 또 칭찬해 주시니까 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저희가 방송을 완전 랜덤하게 찍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찍기도 하고 꽂히면 뭐 두 번, 세 번 찍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텀에는 저희 팟빵 파티 팟캐스트 포함해서 유일하게 한 분 댓글 저희가 3일 전인가 이틀 전에 방송을 올렸죠. 그랬죠, 네.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댓글 안 달아주셔서 조금 또 이게 다음에 좀 많이 달아주시겠죠 아마. 그렇죠. 저희가 소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저희 또 엄사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하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들어가셔서 굿모닝 비엔남 검색하시면 뜹니다. 거기서 또 댓글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사연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베트남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혹시 뭐 그런 분 계실까요?
뭐 우리 회사 욕 좀 해주세요. 기가 막히게 들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그런 것도 저희가 익명으로 철저하게 익명으로 철저하게 익명으로 19금 걸어가지고 저희가 대가 없이 이거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저희가.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있을 겁니다. 광고, 뭐 문의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베트남 여행 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기회가 되면 청취자분들이랑 같이 뭐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 뭐 얘기할 수 있는 방송을 준비해도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하노이로 여행 오시는 분들 꼭 네. 페이스북 메신저나 댓글로 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뭘로 선정했습니까 저희가? 저희 주제는 10번째를 맞아서 저희가 처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게 그 참 저도 존경스러운 게 그 어르신들께서 막 연세 많으신데 공부하시는 거 보면은 네. 존경스러워요. 저도 많이 먹은 나이는 아닌데 적은 나이라 다녀서 그런지 공부를 하니까 머리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저는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공부를 났습니다. 아 저도 많이 나가지고 이거 지금 뭐 좀 인터넷에 좀 자료 찾아보고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아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엔 법적 고지 확실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주제부터 얘기하고 법적 고지 할까요? 아 주제부터 그 얘기하죠. 주제는 뭔가요? 일단은 주제는 베트남의 사람들의 굉장히 정서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죠. 그렇죠. 모든 것의 큰 영향을 미치신 분. 그러니까 근현대사의 그 뭐랄까 그 근현대사를 관통하셨고 지금의 베트남을 있게 해준 사람 그 호치민 씨, 박호. 호치민 주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뜬금이 없으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왜 갑자기 정치인 얘기를 하냐. 물론 호치민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뭐 민족운동가 정도 아니냐.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한국 방송에서 뭐 김구 선생님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같이 종합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한 회를 할애할 만큼 그래 중요한가요, 저희가? 이번 호치민 방송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뭐 한국으로 치면 있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어떤 게 될까요? 한국으로 치면 뭐 이 적절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뭐 박정희 특집? 박정희 같은 경우는 워낙 호불호가 많아가지고 아닌 반신이라서 아니 뭐 저는 대구 사람이라서 좋아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하지만 저는 좋아는 하는데 예. 워낙 또 그렇게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워낙 명암이 많고 그렇죠. 그 시대를 살아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논란이 많은데 이분은 암이 거의 없으세요. 없어요. 이게 또 뭐 사상 교육인지 뭔지 네. 모르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암이 없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나라에 있는 도시의 이름을 그 사람 이름을 딱 쓰셨거든요. 그렇죠. 뭐 박정희 씨,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 노무현 씨. 또 뭐 있을까요? 또 이거 좀 푸틴 이상하네. 씨 이런 느낌 아닌가요, 지금? 뭐. 그렇죠. 그런 거를 워싱턴 DC는 워싱턴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DC는 무슨 약자? 디스카운트입니까? DC는 그 마블 DC. 아, 그 DC 코믹스? 하여튼 왜냐면 뭐 워싱턴 DC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조지 워싱턴 이름을 땄는데 네. 그만큼 그 사람도 미국에서는 대단한 인물이니까 네. 이렇게 또 도시 이름 따서 지은 거고 호치민 역시도 뭐 대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이게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그냥 이름만 듣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베트남에 살다 보면요, 이 저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 돈을 쓰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돈에 그려지신 분이 우리 호치민 주석의 초상이 그려있고, 초상이 그랬고 사무실을 뭐, 가도 그렇죠, 회의실, 미팅룸 뭐 가면- 어디에 가도 호치민 주석의 그런 명함 명함 사진? 영명사진인가? 영정이라고 표현하 그 사진 어쨌든 예, 걸려 있고 그리고 그럼 무슨 대형 미팅룸에 가 보면 다 흉상이 충상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길 가시다가 뭐 광고 같은 거 있죠. 예를 들면 공익 광고 같은 경우 예예. 거기다 보면 호치민 아저씨가 막 손 들고 있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공익 광고인가 약간 선동 광고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뭐 그런 광고죠. 예를 무슨 들면 거기마다 막 호치민 주석은 위대하다. 뭐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분의 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다. 약간 뭐 빅브라더 같은 느낌인데. 하여튼 뭐 이거는 이게 좋은 의미입니다. 아, 되게. 좋은 의미입니다. 예, 왜냐면은 베트남 사람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예. 저희가 이번에는 굉장히 얇게 너무 얇게. 가볍게 아주 그렇죠. 습자지 같은 지식을 좀 전달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법적 고지 해주시죠. 이거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 공부라고 할 수 있나요? 공부라고 하시는 거죠. 엉망진창이에요. 유튜브 채널 한 2개 살펴보고 나무 위키 나는 위키피디아 나 공부 좀 했어요. 그래도. 그렇죠. 나 우리 EBS 또 방송도 보고 했다고. 근데 가방끈이 계신 분이라서. 근데 이게 또 나이 먹고 하려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혹시 뭐 이래도 조금 역사적인 팩트랑 어긋나거나 순서가 다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걸러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걸러 들지 이걸?
그걸 뭐 알아서 들으시도록 하시고요. 네, 저희가 이분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라서 나중에 저희가 지금 이제 너무나 반응이 뜨겁다 보니까 시즌 2를 기획하고 있는데 시즌 2에서는 이렇게 저명하신 역사학자 그렇죠. 가능합니까? 뭐 히스토리를 좀 전공하신 분들을 좀 불러가지고 한번 좀 네. 디테일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게 좀 많습니다. 좀 전문가들 요즘에 부동산 관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주위 분들이 네, 부동산 전문가도 그렇죠. 한번 추천해서 베트남의 펀드. 부동산 시장, 펀드 뭐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돈 될 만한 것 좀 찾아보고 있으니까 제가 그거 같은 경우는 또 전문가분들 섭외되는 대로 바로 방송 찍어가지고 또 올리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잠깐 짧게 광고하면요. 혹시 베트남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시나 뭐 펀드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께서 출연하고 싶으시면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광고도 실어드리고 1시간 내내 또 부동산 썰필면서 광고할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오면 쪽팔리잖아. 아 그러지 말죠 우리 이마다 겸손해야 돼. 우리가 뭐라고 지금. 하여튼 뭐 이제 이번 특집 시작하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친구야, 우리 하노이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시간이 새벽 1시인데 호텔 체크아웃 이후에 오후 저녁 시간 동안 캐리어 맡길 만한 곳 없을까? 나만 믿어. 수화물 사이즈에 상관없이 단돈 9달러로 하노이 호텔에서 공항까지 수화물을 대신 배달해주는 더 무빙 컴퍼니 서비스가 있잖아. 하노이 여행 아직도 캐리어 끌고 다니시나요? 수화물 핸즈프리 서비스 더 무빙 컴퍼니. 네 일단 뭐 굿모닝 베트남 10화 호치민 특집 호치민 유적 특집으로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이번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엄사장님 혹시 뭐 호치민시에 대해서 뭐 여기 한국에서 뭐 좀 들으신 거 있으세요 혹시? 저는 솔직히 호치민 주석에 대해서 한국에서 오기 전에는 아는 바가 진짜 거의 없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알고 있는 거로는 저는 호치민이 이게 그냥 도시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솔직히 헷갈렸으니까 여기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하노이는 하노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적을 때도. 그런데 호치민은 앞에다가 TP. 호치민이라고 맞아. 합니다. TP가 타잉포. 이 타잉포가 시티라는 시티라는 말인데 뜻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도시 호치민도 많이 불리우고 이 호치민 주석 자체도 많이 불리우는 사람인데 구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 호치민에는 항상 TP 호치민 혹은 사이공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저도 사실은 베트남에 살기 전에는 뭐 호치민 주석에 대해서는 많은 게 많이 없었죠. 보통 뭐 저는 문과를 나왔고 이제 저는 뭐 세계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또 제가 예전에 또 학원 강의를 좀 했었거든요. 무슨 학원? 강의시죠? 역사 강의 이런 거를 중학생들 대상으로. 이야, 또 역사 강사 출신이시네요. 강사 출신이죠, 제가 또. 물론 뭐 제가 애들이랑 PC방 가서 노는 게 더 많았긴 했는데 수업 시간보다는 애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때 꿈이 또 사범대를 가는 거였는데 또 안 됐어요, 그게 좀. 그래서 일단은 저도 사실은 뭐 세계사 전공을 했지만 호치민 추석에 대해서는 뭐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뭐 민족운동 하신 분, 그렇죠. 독립운동 하신 분, 두 번째가 좀 나쁜 말 쓰겠습니다. 약간 빨갱이 아니냐. 국기도 빨간색이고. 빨간색이고, 뭐 제가 다시 말하지만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어릴 때 뭐 제가 그렇게 나는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도 저희가 어릴 때 방송을 봤을 때는 약간 뭐 베트남 빨간색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약간 좀 있었어요. 9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는 지금도 제 친구들이 저한테 베트콩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베트콩. 네. 그 어감 자체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뭐 람보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그 키 작은 잔인한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막 그 우리 USA를 막 괴롭히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람보가 베트남과 관련이 있나요? 뭐 베트남 전쟁 아닙니까? 그게 제가 베트남 참전군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까 또 그런 느낌도 있는 것 네. 같네요. 람보 원이 아마 그 사람이 베트남 참전군인이니까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또 법적 고지 들어가 있어서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면 시대 상황이 그 사람이 뭐 이라크 전이나 아프간 가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뭐 맞아. 그때쯤 되면 이제 베트남 전 일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 뭐 이런 때는 아니었어. 그걸 들고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 보니까 뭐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는 사실 없었어요. 사실 제가 접할 기회도 없고. 예. 그런데 베트남에도 저희도 좀 살다 보니까 워낙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접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위대한 인물이다. 라는 걸 좀 알게 됐죠. 그리고 뭐 바딘 광장 가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거기 무덤이 야, 어마어마합니다. 커요. 그래도 관광지로 가장 뭐 하노이에 오면 꼭 가는 뭐 두 곳 중에 한 곳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맞죠? 제 친구가 하노이에 방문해가지고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와, 볼 거 진짜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왜 수도냐? 뭘 봐서 수도냐? 그런데 호치민 광장에 가고 나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와, 이 사람들이 수도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잘 해놨죠. 그리고 네. 일찍 가야 되고요. 사람이 많습니다.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가요 거기. 여름에 가면은 그늘이 없는 광장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덥고요. 아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보진 않았거든요 사실. 왜냐면 저는 매번 갔다가 사람이 많아서 맨날 포기를 했어. 너무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도 많고 한국 사람도 많고. 그 바딩 광장에 가시면은 볼 수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는 호치민 박물관이 있고요. 네,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은 아마 뭐 4만 동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만 동, 4만 동 1인에. 한 번쯤은 가보실만 하긴 해요. 저는 네. 박물관은 가봤거든요. 박물관 가면 호치민 주석이 썼던 뭐 친필 편지, 뭐 네. 사진, 뭐 이런 어릴 때부터의 이런 기록들이 적혀 있으니까 보실만 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호치민 생가터. 거기 생가터 있죠. 거기 총 뭐죠 거기 추석궁? 그리고 주석궁 옆에. 네 옆에 보면은 생가터가 있습니다 거기. 네네. 그리고 한 군데가 호치민 주석의 시신이 방부처리. 방부되어 있는 네. 방부처리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겨울 시즌 10월에서 12월까지는 러시아로 네. 뭐 이렇게 파견- 자러 갔다? 휴가 간다고 휴가 하죠. 갔다. 네. 왜냐면은 그래서 이게 말이 많대요. 왜냐면은 베트남 사람들끼리도 뭐 감로르막 한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시제냐 아니냐라고 했는데 진짜 시시라고 결론한 이유가 매월 10월달, 11월, 12월 시즌이 되면은 거기 러시아에서 실제로 또 방부 처리하는 과정 같이 위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그 네. 겨울 시즌은 가실 수가 없고 겨울이 아닌 때도 오전 시간에만 개장을 하니까 네. 아마 10시에서 한 11시, 12시 정도 일찍 가셔야 될 거예요. 이때 가지 않으시면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3년, 4년째 살면서도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습니다. 앞에는 전 많이 가봤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사실은 그 워낙 광장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산책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쪽이 네. 그 뭐라고 할까요? 대한민국으로 치면 여의도쯤 된다고 할까요? 여의도. 정치 1번지. 아 거기 가면 거기에 뭐 주석궁, 국회의사당 있어. 국회의사당 다 몰려 다 있죠. 몰려 있습니다 거기. 만약에 폭탄 떨어지면 거긴가요? 그렇겠죠. 아, 아마.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아유 같아요. 전쟁은 우리는 사랑을 또 좋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또 세상이 또 아 그렇죠. 러브러브한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또 인생은 러브 앤 피스 아니겠습니까? 또. 하여튼 뭐 그런 멋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호치민 주석이 독립선언문을 읽은 그렇죠. 곳으로 뭐 알려져 독립선언문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말씀드릴 건데 이제 그 네. 45년도 9월달에 9월 2일 날 2일날 독립선언을 하면서 이제 뭐 프랑스랑 이제 미국에 나와 있는 독립선언문을 따가지고 이제 네, 호치민 얘기를 주석이 네. 작성해서 그걸 읽었다고 하죠. 되게 유명한 건데 한번 좀 가보세요. 자.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사담이 길었는데 길었고 네 이제 먼저는 저희가 신상 명세를 파악하고 가는 네. 게 맞다 싶은데 네 호치민 주석은 이름이 뭔가요? 이름이 일단은 호치민은 본명이 아닙니다. 그 엄사장과 2%가 본명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예, 이 사람은 호치민은 제가 알기로는 이건 나무 위키에서 따온 건데 깨어 있는 자라 이런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깨어 있는 자라네. 네. 호가 호수의 호자고 네. 치는 뭡니까? 치는- 알치자 아닙니까? 치는 모르겠네요. 이게 알치자. 명은 명이요. 명, 명. 밝을 명. 밝을 명. 호지명인데 호지명. 한자식으로 읽었을 때 오지명 씨 용녀 옹룡옹룡 뭐 약간 좀 뭐 이렇게 좀 배운 사람 약간 뭐 이런 그 약간 좀 선각자 이런 느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가명이 몇 개가 있었다고요? 가명은 뭐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160개가 가 있고 넘는 뭐 더 이름이 있었대요. 넘는다는 것도 봤고 왜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민족을 해방을 위한 이제 독립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항일 투쟁, 뭐 반미 투쟁을 많이 하셨다 보니까 반미 투쟁이요? 반미 투쟁, 반미. 백미 투쟁을 했습니다. 백미가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반미는 그 샌드위치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상한 드립을 치는 이 아저씨가 지금. 하여튼 그래서 가명이 많았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160개 이상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 그런데 이게 나 궁금한 게 네. 160개를 하루에 아니 뭐 3개월에 하나를 써도 몇 년 되는 거 아닌가요? 몇십 년?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하나를 써도 이게 10년을 15년을 써야 되는데. 나라에 들어갈 때 여권을 쓰잖아요. 네. 그게 아마 바꾸지 않았을까 싶어서. 영화 같은 거 봐도 우리 그 뭐 본 슈프리머시 이런 영화 봐도 거기 보면은 그 맷 데이먼이 막 이렇게 여권 막 여권 여러 개 다니자 그래서 보이는 공항 가서 이제 맞는 걸 내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호치민 씨 같은 경우는 되게 전 세계 많이 여행을 다녔고 뭐 중국, 그러시죠. 뭐 프랑스, 프랑스에도 계셨고, 미국, 남미도 중국에도 많이 계셨고. 남미도 갔다 그러더라고요. 남미 보면 그 호치민 박물관 가보시면은 보는데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여행자시네. 여행자시에요. 트래블러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일단 뭐 본명 같은 경우는 응웬신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응웬신. 우연신꿍
태어난 게 1980년대생이시죠? 1890년대. 1890년대. 1980년대생은 저희가 1980년대 맘먹으려고 했네 또. 네, 1890년 5월 19일 네. 태어난 곳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응해안성 남단현 안추마을로 돼 있어요. 아유 길어요. 이게 베트남인데 베트남 사람이다. 당시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였기 때문에 네. 프랑스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집안이 그렇게 잘 살진 않았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도 그 아버지가 유학자, 뭐 예를 들면 뭐 시골 뭐 향리 이런 거 하시는 하여튼 것 뭐 같아. 그런 서당 뭐 하시는 공무원인데 네.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뭐 연금은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아니 이게 듣자고 하니까 네. 그 당시에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매국노 네. 앞잡이가 앞잡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있었죠? 호치민 주석의 네. 아버지가. 그런데 나는 이런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살지 않겠다 해서 네. 그 직장에서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농사 지시면서 하시던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이런 그렇죠. 독립에 대한 엄사님은 기회가 않았을까. 오시면 어떠실 겁니까? 기회가 오면 어떤 예를 거예요? 들면 이런 기회가 이게 진짜 기회가 안 와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 결정이. 그러니까 나라가 나한테 주는 거야. 세금이나 물리고 군대나 보내고 나라 나한테 주는 거야. 쉽지가 않죠 사실 이런.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을 좀 저희가 좀 재조명하고 좀 그 가치를 좀 높게 봐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가족이 걸리고 생계에 걸리다 보면은 그렇죠. 이게 예, 아유 나 때문이 아니라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친척들 때문에라도. 그런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호치민 씨 같은 경우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뭐 초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고등 교육을 못 받으신 분인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독서를 되게 많이 하셨대요. 역시 독서가 길인가요? 독서가 길인 것 같아요. 독삭? 저희 책을 만약에 쓰게 되면은 호치민 씨가 읽으시지 않겠나, 살아계셨으면. 굿모닝 비엔남 저서를 읽으셨겠죠. 이 한국 놈들이 또 이렇게 썼구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네. 남유익인데 여기 보니까 아마도 네. 이렇게 대학교를 베트남 내에서는 초졸을 했는데 나중에 또 다닌 것 같아요. 프랑스 쪽에 거기 뭐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을 졸업했다 그러고 네. 국제 레닌 학교를 졸업했다고 또 얘기하네요. 그건 아마 러시아 쪽에서 예전에 나중에. 네, 소련에 간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학위가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 이게- 프랑스 쪽에 옛날 식민지 시절 때 그 뭐 관련 좀뭐 통역. 학점은행제인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야간 대학을 나오셨는가? 하여튼 뭐 그래서 프랑스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하신다고 들었어요. 왜냐면은 독학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프랑스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뭐 교사도 하고 뭐 네. 요리사도 하고 뭐 이런 잡부도 하시고 하다가 이제 이분의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죠. 1911년도인가 아마 프랑스로 가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아마 그 유럽을 갑니다. 배를 왜 탔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약간 그런 거죠. 그때가 1차 세계대전 때고 이제 시즌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프랑스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베르사유 조약. 1918년도에 베르사유 네. 회의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출발을 하셔가지고 이제 진짜로 서구 문명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분들은 과연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 네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상을 배우고 이제 뭐 거기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배를 타고 떠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때 네. 그 호치민 주석께서 응웬 아이꽃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애국자세요? 애국자.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이 가명도 160개 중에 하나겠죠? 네. 또 참석하셔서 베트남의 자유와 민주, 평등권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또 베르사유 조약은 뭐 제가 또 역사 전공은 아니죠. 사실 제가 법을 전공했지만 공부를 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승전국 위주로 돌아간 조약이거든요. 베르사유의 장미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베르사유 장비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예전에 했죠. 그 뭔가 베르사유 장미가 베르사유 궁전이 루이 10 태양왕 그 옛날에 그 사람이 궁전을 지었는데 네. 예뻐. 어, 베르사유 장미는 거기 장미꽃이 피면 베르사유 그런 것 같아요. 뭐 나도 모르겠어. 나 안 봐가지고 어릴 때 본 거잖아요. 제가. 네네. 기억이 잘 안 나. 하여튼 이게 승전국 위주로 돌아가는 조약이다 보니까 또 저희도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이랑 이제 저희도 식민지를 할 때고 할 때니까 저희 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죄송한데 네. 말버릇이 이상해가지고 저희 회사가 이거 얘기 말이 붙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게 베르사유 조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독립을 할 수 있다. 라는 이제 그 약소국들 이제 승전국에서 패전국들을 네.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한 거죠. 이제 그 식민지들 다 독립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막 훅가시를 넣은 거니까 애들이
애들이 막 벌렁벌렁한 거죠. 이제 기분이 네. 좋아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뭐 베트남도 그렇고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독립운동 네. 이제 뭐 이제 그 자주국방이나 뭐 하나요? 그런 거 이제 그런 걸 이제 막 사상이 고취된 거죠. 이제 그래서 네, 아마 네. 호치민 씨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베르사유 조약에 참가를 했는데 네, 네. 아시다시피 그 프랑스는 승전국이지. 그렇죠. 미국도 승전국이고 그래서 당시에 미국 대통령 그 윌슨이었는데 윌슨이었죠. 윌슨 조약, 윌슨 독트린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그게. 윌슨이 그때 당시에 네. 이제 베트남을 도와달라고 호치민이 그렇게 간절하게 애청을 했건만 네. 1차 세계대전 패전국들을 해체하기 위한 의도가 이 맞아요. 조약에 많이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윌슨 독트린 이후로 우리나라도 그때 3.1 운동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런가요? 맞아요. 그때 11년도 맞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쯤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윌슨 조약, 윌슨 독트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제3세계 뭐 남미라든지 동남아 뭐 동아시아 쪽의 식민지들을 독립시킨다. 독립할 수 있다. 니들 자치권이 네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게 뭐 독립할 수 있다. 이 독트린이란 말이 저 같은 그 선언이죠 선언. 동생들한테는 그러니까 윌슨 선언이라고 하죠 그게. 윌슨 선언. 네. 그 내용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국가들도 자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독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패전국들에게 해당된 거고 프랑스는 네. 승전국이 됐으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치민 씨가 좀 실망을 하고는 이제 뭐 프랑스 식민지를 많이 둘러봅니다. 북아프리카 쪽에 뭐 알제리라든지 이런 나라를 많이 가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자기 나라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야. 아주 사람 팍팍하고 지금 같은 거 저희 같은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호치민을 어르신들 생각하실 때는 그 진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발언은 아닌데 빨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빨갱이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서구권에 많은 손을 빌렸어요. 원조 요청도 하고 지원 요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있는 놈들이니까 제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도 이후에 이제 부상한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부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라든지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이라든지 동구권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당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독립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좀 약자들을 지원해주는 좀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신선한 사상이었잖아요, 되게. 그렇죠. 당시에는 그랬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호치민 씨는 이제 이거를 받아가야 된다. 이게 그런 그 사회주의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애국을 위한 이 독립을 그렇죠. 위한 수단으로 통해서 요거를 골랐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1930년대 정도 이제 해서 이제 거기 공산당 사상을 배워서 그 이후로는 뭐 여기저기 많이 많이 돌아가신 것 다니셨어요. 같아요. 홍콩에도 들어가셨다가 33년도에는 모스크바에 갔다가 이때는 유럽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사상이 되게 팽배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40년대는 뭐 좀 사담을 얘기하자면 예전 히틀러가 이제 그 죄를 당부를 때 이제 정권을 잡을 때 네. 누명을 씌운 게 누구한테 씌웠냐면은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고는 공산당 새끼들이 했다라고 해서 독일 공산당을 다 밀어내요. 걔들이 나치당이 들어올 때. 이거 역사적으로 그걸 맞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독일이란 선진국가에서도 공산당이라는 게 있었고 공산주의 사상을 많이 배웠다는 거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호치민 씨 같은 경우는 이때 되게 선진 사상을 배워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본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1940년도인가요? 2차 세계대전이죠. 발발. 2차 세계 터지면서 이제 누가 되냐면은 프랑스가 여기서 발을 빼거든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여력이 없어요.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식민지 국가를 관리한 여력이 없는 게 네. 전쟁이 발발하고 1년 안 돼서 파리가 함락이 되지 않습니까? 6개월 만에 파리가 함락이 될 거예요, 아마 그게.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전쟁에서 한 달 안에 파리가 함락이 되니까 나라 수도가 박살이 나니까 얘들은 이제 식민지를 컨트롤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그때 누가 들어오냐? 일본이 잠깐 들어왔었다고 일본이 하는데 아시아의 그때는 맹주였죠. 맹주였죠 그때는. 그래서 일본이 왜냐면은 한국 먹고 인도네시아랑 이제 이런 섬을 되게 가지고 싶어 했어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이유도 인도네시아 섬을 가지기 위해서인데 놈들이 한국으로 만족을 못했나요? 왜냐면은 일본은 석유가 없어. 자원이 없는 나라야. 그렇죠.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또 전 세계에 또 자원의 보고. 근데 인도네시아를 누가 근처에 있었냐? 필리핀 쪽이랑 해서 미국이 손을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를 조져야겠다라고 해서 전쟁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일본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베트남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40년도 정도 돼서 이제 호치민 씨가 귀국을 해서 이제 42년도에 네. 41년 2월 달에 베트남으로 돌아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때 42년 8월 달부터 호치민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해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일 운동을 하는 거죠. 이제 항일 운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네. 항프랑스가 아니라 항불이 아니라 항일 운동. 항일 운동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국의 지원도 받고 미국의 지원도 받았어요. 네. 중국의 장제스 정부 있지 않습니까? 그 예. 대만 정부, 대만 총통의 지원도 받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항일 운동을 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베트남이 힘이 없다 보니까 이게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냐면은 영국 애들이 일본을 밀어내고 베트남을 잠시 지배하다가 그걸 프랑스한테 넘겨준 겁니다. 토스를 한 거예요. 다시 프랑스 식민지가 돼버렸네. 프랑스가 탐욕했다가 파리가 탐욕했다가 다시 좀 전쟁이 찾은 건가요? 전쟁이 끝나고죠. 전쟁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제 애들이 왜냐면은 프랑스가 다시 들어오니까 황당한 거죠. 애들 입장에서. 그럼 일본은 뭐가 되나요? 일본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건가요? 빵 그 맞고 그냥 날아갔지 않습니까? 2방 맞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들어오니까 이제 호치민 씨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프랑스랑 이제 대푸 전쟁을 한 8년 정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엄사님 말이 없으세요 지금. 제가 이게 잘 몰라서 아이고. 오늘은 저기 이 프로의 강의를 듣는 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서 한 8년 정도 전쟁을 합니다 이게. 8년 정도 전쟁을 하죠. 8년 정도. 그러면서 1954년도 아마 9월이었나? 1945년도 1945년 9월에 독립선언을 했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프랑스가 인터셉트 해가지고 치고 들어와서 프랑스랑 막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1954년도에 DFBMF 전투에서 그렇죠. 이제 그 전쟁을 이깁니다. DMBMF 전투인가요 거기가 아마? 네, 그렇죠. 거기가 뭐 요새인데 이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노이를 공격을 하려고 했었어요 프랑스가. 그런데 거기를 기습해서 전쟁을 이기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프랑스가 물러났으니까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냐? 야 이제 우리 독립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는 쫓아내는데 아시다시피 50년도 같은 경우 54년도 정도면 이제 냉전이 한참 이제 무르익을 때죠. 콜드워가 이제 한참 또 굉장히 시리어스해질 때라 가지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한국 전쟁도 이제 그 시즌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랬죠. 네. 그래서 54년도인가 전쟁 끝난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네바에 모여서 이제 그 헤드들끼리 모여서 이제 협정을 맺죠. 제네바 협약. 그래서 그 제네바 협약에서 나온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한국 전쟁을 정전으로 하고 그렇죠. 맞아요. 이제 어떻게 그 피니시를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베트남에 대해서도 이제 독립을 어떻게 할지. 진짜 웃기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을 멈추고 베트남을 깔아버리는. 그렇죠.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왜냐면은 아니 한 나라의 독립을 진짜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돈이 많아서 사업하셔가지고 저희가 책을 쓰면 저희는 약자를 돕고 살겠습니다. 그렇죠. 사회 몇 프로 합니까 저희? 저희는 인세 몇 프로를 인세면 우대모 줘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뭐 한 절반 정도 내놓을까요 그러면? 너무 많나? 크네 너무. 너무 크나? 배포가 큰데요? 초판 인세 50%를 초판 인세 50%. 초판 인세 약속 드리겠습니다. 예, 약속 드리겠습니다. 공증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이랬는데 방송이 증명할 겁니다. 이랬는데 뭐 한 35,000원 나와가지고 운송료도 안 나와 이씨 택배비도 안 나와 더 붙여도 그러면 안 되니까 좀 많이 사도. 제가 또 주워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제네바 협약 때 한국이 정전을 하게 되면서 정전이죠? 정전이죠. 네, 정전 전기가 불이 나갔어요. 나간 거 아닌가요? 스톱워. 그렇죠. 정전을 하게 되면서 북한 쪽에 주둔하고 있던 중공군이 중국의 군대가 여유가 생겼대 드디어. 그래서 이걸 뺀 군인을 갖다가 프랑스와 베트남의 전쟁 막바지였던 이 DFBMF에다가 투입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국군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았었던 게 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수 있었던 그런 강한 원동력이 됐다 그러고. 왜냐면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그 진짜로 피가까지 빨간 공산주의가 아닌 이유가 되게 요청을 많이 했죠. 미국에도 지원을 요청하고 뭐 세계 여러 열강에 요청을 했고, 그 중에서도 아마 중국에서도 편을 들어줬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아시아 쪽을 공산하고 싶은 좀 이게 욕망들이 있다 보니까 그 공산권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많이 지원해줬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이제 강대국들 둘이가 이제 선을 갈라놓은 거죠. 이게 아마 뭐 북이 19도선인가 17도선을 기준으로 남베트남, 북베트남 쪼갠 겁니다. 한국은 이제 전쟁을 쉬는데 38도선으로 쪼갰지만 베트남은 다시 깔라버리고는 이제 또 한국에 제안했는 것도 똑같은 제안을 했어요. 한국에도. 네. 한국에서 한 것처럼 2년 뒤에 너희 그 독립적인 뭐 선거를 치러라. 그 대신 이제 북쪽은 이제 뭐 중국에서 컨트롤을 하고 남쪽은 이제 미군 미제들이 와가지고 이제 초콜릿을 뿌리기 시작한 거죠, 걔들한테 이제. 김미 초콜릿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거기에 되면서 이제 좀 이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또 베트남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결국 또 통일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미국이 압박을 넣은 게 도미노 효과 아세요 혹시? 도미노 야 이거
도미노 피자는 네. 아니고 도미노 효과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때 케네디 대통령 때인데 저희가 아는 존 F 케네디 잘생긴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이때 이제 공산화가 고착이 되는 시대인데 딱 냉전 시대가 들어선 거죠. 이제 그때 이제 미국이 뭘 우려를 했냐면은 미국이 자기네들 그 공산권 세력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어떤 거랬죠? 예를 들면은 그 혹시 뭐 피그스만 작전 이런 거 아십니까 혹시?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그게 쿠바에 네. 쿠바 있지 않습니까? 예. 카스트로 피델 카스트로 그 코스염 체게바라 친구. 아, 네네네. 알죠, 체게바라 알죠. 친구 얼마 전에 네. 죽었나?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네, 그 사람이 거기 공산 정부를 세웠지 않습니까? 쿠바. 아. 쿠바는 그 몸 밑에 칼이 있는 거예요. 거기 예전에 좀 저희가 이제 인류 역사가 가장 멸망에 가까웠던 시기가 그때 쿠바에 핵미사일 배치했을 때 모르십니까? 제가 그런 쪽으로 아 이게 인류 역사에 대해서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12가 되면은 세상이 멸망한다. 뭐 그런 시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은 이제 거기 1분이 가고 뭐 이런 네, 시계가 그렇죠,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런 시계가 있죠, 네. 그 시계가 가장 멸망에 가까웠을 때가 그때가 쿠바 사건. 그러니까 쿠바에 독일이 아니죠. 그 소련의 서기장이 핵미사일을 설치를 했어요. 쏴버리려고. 쏘진 않았지. 핵미사일 기지를 설치를 했는데 네. 미국 애들이 본 거야. 야 자살하는 거지 그냥. 그건 쿠바면은 가까워요 거기. 가깝죠. 지금 북한에서 그 대륙간 쏜다 해도 지금 애들이 미국이 그렇게 긴장을 하는데 가까운데 그거. 쿠바는 이거는 총으로도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으로 그러니까 빵빵. 쏘면 이렇게 45도 각도로 날아가는 거죠. 떨어지면은 뭐 미국 해안가 정도에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포트리스 해보시잖아 포트리스. 포트리스 해봤죠. 그럼 당연히 되는 거라니까. 이거 잘 쏘면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미국이 해상 포위를 하고 핵미사일 다 열어가지고 이제 때리니 많이 얘기를 했어요. 소련을 때려버리겠다. 선빵을 쳐야지 안 죽는다 이제 이래 돼가지고. 그렇죠. 가장 좋은 방어는 공격이죠. 그때 이제 어쩌 하다가 이제 그 서기장 후르시초프죠 그 사람이 아마 그 사람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라디오에서 우리는 피스를 원한다고 러시아 라디오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한 피스, 두 피스, 러브 앤 피스 할 때 피스. 러브 앤 피스. 네, 그 방송을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협약을 하고 핵 감축이 들어가게 된 건데 네. 그건 좀 뒤에 얘기지만요. 하여튼 그만큼 이제 말씀드리 다시 돌아가냐면 도미노 얘기가 뭐냐면 피그스만 작전이 뭐냐면은 그 쿠바에서 이제 탈출한 난민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쿠바에 잠입시켜서 그 피델 카스트로 이걸 따와라. 목을 따와라. 목을 따와라. 자살이 난 거지. FBI 국장이 막 자살이 난 거야 그냥 그 조인트 깔고 이제 예. 진짜 실패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왜냐면 또 베를린 장벽이 끄였잖아요. 전쟁 이후에. 90년대 아닌가요? 아니 그 무너진 거 말고 선이 네. 끄였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도 유럽도 잘못하면 공산화가 되겠다. 그리고는 쿠바도 못 밀어낸다. 긴장을 하는 거죠. 긴장을 하는 거지. 근데 또 아시다시피 또 남북도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도미노 효과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한 군데가 베트남이 두두두두두두두. 무너지면은 자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사담이긴 한 자꾸 사담으로 들어갑니다. 왜 제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지금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지금 북한이랑 베트남이랑 미국이 사이가 되게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북미 관계가 뭐 좋은 이유가 뭔 것 같아요? 핵을 버릴까 말까. 베트남 핵이 없어요. 베트남과 베트남 지금 now right now. 북한하고 미국이 아니야 지금 왜 그럴까요? 지정학적 위치가 되게 좋거든요 여기가. 인도 차이나 반도랑 중국이 베트남을 못 거치면 일로 못 넘어와.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해안을 딱 포위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뭐 100년 후인가 뭐 하여튼 예전에 뭐 그 미국 사람이 쓴 그 교양 소설을 책을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이 그걸 되게 중요시한대요. 해안 방어. 어떻게 보면 미국은 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밑에 멕시코 쩌리들이랑 뭐 캐네디안 빼고 나면은 섬이니까 네. 걔들은 이제 해양을 디펜스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놓지 못하고 일본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중국이란 나라를 포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양 세력 진출을 할 수 없도록 먹게.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서쪽이죠. 중국의 서쪽에 봤을 때는 네. 딱 그런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베트남 요 시대로 돌아가면은 도미노 효과인 거죠.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 이 영향력이 유럽까지 미칠 수도 있다라는 이게 주주주 다 넘어간다는 거지. 이제 그 네. 동남아시아 쪽은 다 공산화가 될 거다. 이제 얘들 입장에서는 이제 똥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다 지원하는 거죠. 남베트남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거기 뭐 고엔디엠이었나요? 그 정권에 아마 응웬디 무슨 뭐시 네. 아저씨가 있습니다. 거기 남베트남 남베트남 대통령한테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년 뒤에 총선거래도 알거든요. 왜냐면은 남베트남 정부 같은 경우는 좀 부패한 게 있었어요. 애들이 왜냐면 또 있는 집 자식들이고 초콜릿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이걸 놓고 싶지가 않아.
근데 아시다시피 베트남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누가 봐도 호치민이 당선이 되는 거죠. 아, 청렴 결백의 그렇지요. 상징. 상징.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있었대요. 예전에 뭐 그 펜타곤 보고서를 보면은 베트남에 투표를 하면은 80%가 호치민이 된다. 이거는 끝나는 거야. 아, 그렇다 이렇게 보니까 되면 넘어가는 걸로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래서 돈을 이제 쏟아붓고 이제 군사를 보내기 시작한 보내시는 거죠. 거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서는 첫 번째로는 전쟁은 내전 성격을 띈 겁니다. 이제 그 남쪽에도 그 이제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그게 나온 거죠. 남부 해방 뭐 전선. 전선 뭐죠 이게 뭐 사우스 프리덤 라인. 이게 워라인인가? 베트공하고 베트민. 네. 그 친구들이 이제 그 밑에 정부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봉기를 이렇게 쿠데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치민이나 북부 쪽에서 지원해 준 거죠. 돈을 주면서 아 이게 빨갱이. 빨갱이들을 새끼들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너네가 안쪽에서 내부에서 쳐라. 그래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제 이게 내전 상황이 되고 커지다 보니까 이제 남북 전쟁 형태로 발전된 거죠. 근데 남쪽에서 이제 헬프를 치는 겁니다. 미국한테 쇼미더머니 좀 치니까 미국이 이제 쩐을 대다가 쩐만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00 언제였더라? 그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64년일 겁니다. 그 통킹만이 아십니까? 통킹만. 통킹만 불꽃축 아니고 통킹만. 그래서 처음 들어봅니다. 그게 하노이 쪽이랑 그 하롱베이 하이퐁 쪽에 보면 많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있죠. 네. 그게 통킹만이라 불러요. 제가 알기로는. 아. 거기에 이제 미국 군함인가 뭐 잠수함인가가 써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공격을 받았다. 누가 공격을 했죠? 북베트남 애들이 공격을 했다. 네. 라고 해가지고는 미국이 그걸 계시로 아 뭔가 이게 또 건덕지를 만들어야지. 만들었죠. 뭐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모든 건 명분이거든. 참전한 거죠.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조작을 했대요 미국에서. 뉴욕 타임즈인가 아마 거기서 기자가 밝혔을 겁니다. 이게 통킹만 사건이 2번인가 있었는데 네. 첫 번째는 그냥 가벼운 무력 충돌 정도 수준 안 미미한 건데 서해교전 정도.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큰 사건 아니면 서해교전은 나쁜 새끼들. 그러니까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페이퍼워크를 조작을 해가지고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그거죠. 음모론이 실제로 밝혀진. 아 또 그런.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었죠. 이런 사건들이 미국이 이제 조작을 했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9.11 테러가 이제 뭐 미국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그렇죠, 나왔지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죠. 이런 얘기처럼 이걸 풍문으로만 돌았는데 이게 이제 보고서가 발견되면서 이제 이게 실제로 됐거든요. 네. 이제 미국이 자기 배를 공격을 했나 뭐 하여튼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계기로 이제 참전하게 된 거죠. 군사를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보병들이 네. 항공기가 들어가면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자기네들만으로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누가 왔냐 용병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렇죠. 대한민국 군인이 5만 명 이- 이상이 왔대요. 네 파견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미국 다음으로 전투 병력을 가장 많이 보낸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 호주 같은 나라에서도 왜냐면 호주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동남아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호주기 때문에 네. 여기서 우방이거든요 호주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뭐 자세한 전쟁 얘기 그렇죠. 같은 경우는 베트남 뭐 전쟁 특집으로 또 네. 다뤄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전쟁이 이제 교착화가 되면서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사건이 하나가 납니다. 이게 70년대 정도에 이제 그때 린든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케네디가 암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암살을 당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서 공약을 내건 거죠. 자기는 재선을 하고 싶으니까 베트남전을 이기는 걸 목표로 재선을 해가지고 재선 슬로건은 베트남전 이기겠다. 예. 이 빨개들 다 몰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갖고는 돈과 병력과 이제 막 쏟아부어 가지고는 몰빵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게릴라도 많고 이제 또 사람들이 끈끈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쟁이 잘 안 되다가 이게 구정대공세라고 하거든요. 이게 부정대공세. 그러니까 실제로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뭐라고 합니다. 떼트 뭐 어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찐차잉? 아 그러니까 그 영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떼트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떼시란 명칭을 쓰나요? 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떼시 발음하면 그러니까 테트라 그래요. 테트, 테트. 어택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건 거죠 이제. 그때가 떼시 뭐냐면은 설날이거든요 여기 구정. 베트남의 가장 큰 연휴. 한국과 네. 설 똑같은 네, 설입니다. 설. 네. 한 일주일에서 열흘 가까이 쉬는 긴 연휴인데요. 다 쉬고 있을 때 치는. 그때 이제 주요 도시들 뭐 회, 뭐 사이공,
뭐 그런 뭐 달락 같은 큰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이제 그 베트남 게릴라들이 들어가서 막 이제 뒤집어 놓은 테러를 하고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큰 피해를 사실 입지는 않았대요, 미국이. 네. 곧 그 탈환됐 잃어버렸던 도시를 금방 다 수복을 했고 문제는 없었는데 이때 이제 얘기 나온 게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낙관을 한 거죠. 아, 이 뭐 쪼매난 나라 이거 금방 끝났네, 이제? 끝났네라고 아, 생각했는데 얘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막 그 예를 들면 정부 청사 폭탄 터트리고 깃발 올리고 이제 이런 게 방송이 탄 거야. 아.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어라 이거 빡 하면서 이거 잘못하면 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는 이제 히피들 반전 운동이 막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엄청나게 난 거죠. 네, 전쟁 그만해라. 전쟁 그만해라. 지금 젊은 사람들 다 저래 죽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 쪽에서도 뭐 프랑스 이런 데는 육사면명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또 막 그렇게 반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미국도 당황을 한 겁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이것 봐라. 그러면서 반대쪽 대통령이 나온 게 이제 저희가 아는 리차드 닉슨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까이더라고요. 미국 드라마를 보면 약간 무능함의 상징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뭘 슬로건을 걸었냐면 이제 베트남 전쟁을 발을 빼겠다는 식으로 슬로건을 걸어서 다 모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때부터 슬슬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한 번에 뺄 수는 없고.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베트남이 1975년에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호치민 주석은 네. 이 베트남이 통일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죠. 돌아가셨다고 69년도인가 아마 돌아가실 거예요. 그분이. 69년도 9월 네. 2일 9시 47분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한 네. 향년 79세. 그리고 나서 6년 후에 1975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독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다 보니까 뭐 정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몰빵을 못 하는 거죠. 전쟁이 길어지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한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게? 8년 하셨다고 하셨죠? 내년부터 시작하면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한 전쟁이니까. 그렇죠, 네. 미국 같은 경우 컨트롤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절로 멀리 가버렸죠. 뭐 다시 뭐 호치민 주석 얘기로 돌아와서 호치민 주석은 그렇게 열심히 독립을 이렇게 간절히 원했건만 통일되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네. 돌아가셨다고 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유언을 남기셨대요. 자기 시신을 3등분 해가지고 남부, 북부, 중부에다가 화장을 해달라. 근데 화장 안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가짠가. 가짜 같아.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아니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지시를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지시 불이행, 맞아. 불복종으로 시신을 화장을 하지 않고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방부 처리는? 포르말린 뿌리나? 소금을 소금을 아니 겉절이도 아니고 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러세요. 하여튼 뭐 호치민 씨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곁다리 얘기가 많아졌네요. 그래서 이게 또 근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트남 전과 호치민 주석.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호치민 주석 같은 경우는 독립을 위해서 여러 군데 손을 벌렸고 결국은 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셨죠. 네. 그리고는 전 세계 최강대국이든 뭐 프랑스, 일본, 미국을 다 이렇게 물리치신 분이고 그건 이유 때문에 아마 존경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또 되게 검소한 삶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검소한 사람 뭐 신발은 뭐 그렇게 대통령 좀 하시는 분인데 주석 좀 하시는 분인데 나이키 타이어 새 타이어 쪼개가지고 신고 다니시고 나이키 에어 조단 신는 거 아세요? 그리고 옷도 항상 이렇게 그 찢어가는 옷을 개워 입으시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유일하게 즐기셨던 이 포기하지 못했던 사치가 뭐였냐고 하면은 네. 담배였대요. 담배. 이상하네. 양담배인데 그건 포기 못하겠다. 그거 하나만 말보로가 잘 만들어요. 뭐 영국산 무슨 담배 5호래요? 남남남? 남남남 555 알죠? 아시나요? 이거가 바소남이라고 부르죠. 세개 남이 세 개 있다. 오가 세 개 있는 바소남.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파란색 카피인데 이게 제가 알게 된 이유가 이걸 좋아하셨대요? 이게 유일한 사치였다고 이게 본인이 영국 담배일 겁니다. 이게 네, 아마. 영국 담배 맞습니다. 이거를 제가 알게 된 게 예전에 여기 베트남에 처음 여행을 올 때 담배를 맨손에 샀는데 담배가 없으니까 네.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어느 나라 담배냐? 이거 영국 담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딱 남남남이라고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베트남 제가 처음 핀경이 납니다. 담배가. 이 담배가 좀 고급 담배입니다. 그래서 고급 담배이기도 했다고 하고 당시에 베트남 담배가 뭐 구하기는 쉬웠는데 다들 이렇게 워낙 안 좋았다고 하시는데 여기도 또 안 좋잖아요 지금. 약물이네 또 서양 물을 많이 드셔가지고 또 담배는 또 이게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게
아 저도 갑자기 호치민 그 주석에 또 이게 발자취를과 따라서 아 제가 또 왜냐면 그건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게 영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그 임포트 제품 비싸고요. 여기서 자체 생산하는 거 좀 싸요. 바소남이 되게 유명한 담배입니다. 베트남 사람 많이 피웁니다. 맛있진 않습니다. 그렇게 있습니까? 또 그러셨다고 하고 네. 이분이 또 어디 가실 때 네. 이게 또 최고 지휘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가실 때 좀 말도 하고 갈 법한데 네. 항상 뭐 어디 작은 마을에 가시건 군대에 가시건 말씀을 안 하고 가셨대요. 그냥 조용히 가셨대요. 왜 그러냐면은 제일 무섭잖아 그렇게. 이게 무서울 수 있는데 이게 그 높은 사람 입장에서는 무서운데 네. 또 병사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뭐 대대장이 뜬다, 아 미싱해야 되거든. 뭐 포스타가 온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는데 난리가 나는데. 그냥 조용히 오시니까 그 윗사람들은 후달리게 긴장할 수 있지만 이 아래에 있는 이 아. 친구들은 또 편안하게 그렇죠. 왔어요. 아 인사하고. 되게 진짜 참된 진짜 그 참군인 어우 참 지휘자 아니겠습니까? 군대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높으신 분들. 아 그렇죠. 어떠세요 보면? 어떤 사소한 거 하나만 해도 기가 막히죠 또 이게. 네 기가 막힙니다. 예전에 제가 군생활할 때 그 대통령이 대구를 한번 오셨어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구로 오셨나요? 대구를 자주 당시에 어떤 분이셨죠? 그 지금 깜빵에 계신 분 오셨는데 미스터 파악인가요? 네, 미스터 파악? 미스터 팍이죠. 지금 음. 그 미스터 리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아 군대를 굉장히 늦게 가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11년도 군번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리가 취임식을 하던 날 제가 군대에 갔던 아마 기억이 그럴 겁니다. 나는데 예. 그래서 그때가 오시는 게 그 이제 대구에 뭐 이제 그 무슨 그 공무원 뭐 이런 신단지 같은 경우 이제 대구 근방에 하나 세운다고 이제 그 이제 뭐 종합청사 같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시차로 오셨거든요. 네. 거기가 하는데 아유 기가 막혔죠. 거기 저격수 막 온다고 그 인근 야산에 다 저희가 잠복해가지고 제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빛이 보이면 안 된다고 무전기 불빛도 끄고 오는 그때 막 야산에 막 짱박혀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저희가 또 호치민 주석이 얘기했던 뭐 어록들이 있어요. 멋진 말들. 혹시 가장 유명한 거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진짜 자유와 독립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돈이 더 소중한 게 아닙니까? 에 그건 나중이죠. 자유 나중인가? 독립이 없는데 돈이 있으면 돈으로 소용이 사면 되지. 있죠. 돈으로 사면 돼. 자유와 독립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희 베트남 공문서에 보면 아마 베트남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3대 구호인가요? 표 뭐죠 그 자유, 독립, 행복, 행복, 뜨소, 그 뭐죠 그게 독립, 행복 세 가지. 자유와 독립 다음에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베트남 그 공문서 도장 보면 항상 그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썰들이 있는데 이 호치민 주석이 뭐 김구를 만났다는 썰도 있고 아 맞아요. 또 뭐 목민심서를 즐겨 읽었다 뭐 이런 썰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베트남 자체도 그렇고 베트남이 독립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그렇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호치민 박물관을 가보시면 그게 나와요. 한국 갔다 여기도 나오고 뭐 남미도 가고 제 기억에 맞다 한 세계 190개국을 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최대 여행자 아닙니까? 그거 그냥 뭐 한국만 갔다 온 건지 뭐 지나가면서 본 건지까지 모르겠는데 뭐 되게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이제 뭐 독립이라든지 이런 사상적으로 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되게 많이 갔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얘기를 좀 보니까 1929년도에 소련에서 국제 레닌 대학교를 이때 유학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예. 이때 그 박현영 아 박현영 씨. 누군지 아시나요? 그 독립운동가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겠죠? 네. 를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친분 관계를 유지했고 이때 이 박현영께서 목민심서를 선물로 줬다고. 그분이 북한에서 꽤 좀 높은 자리 있다가 숙청당하신 분 아닌가? 박현영 씨가? 현영 씨가 어떤 제가 분인고 그렇게 기억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하면은 그 김일성 씨 밑에서 그 같이 일을 하시다가 숙청당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다른 이분은 사람인가? 북한의 공산주의자. 맞잖아요 북한 사람. 그러네. 처형 직전에 김일성에게 뭐 남긴 말도 있으시고. 맞아요. 이 사람이 개국 공신 중 한 명입니다 북한산에. 하여튼 뭐 이분한테 야, 그 모르는 게 없어. 목민심서를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네. 그럼 목민심서를 영문 버전 들고 갔을까요? 아니면 한글 버전 들고 갔을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 못 믿겠어 이런 거 봐. 누가 목민심서를 영어로 번역했나? 누구 번역했나? 그 한국말 들고 가면 그때 한국 하는 사람 베트남에 있었는가? 통역이 있었겠죠? 통역이 어디 하노이 대학교 출신인가? 이게 참 이게
못 믿겠어 나 못 이거 못 믿겠어. 믿겠어. 아, 그러니까 못 믿을 저 수준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걸 뭐 즐겨 책꽂이에 읽었다는 책꽂이에 둥, 꽂혀 있다. 꽂혀 있다는 둥, 뭐 머리맡에 놓고 잤다는 둥, 뭐 라면 덮개로 뭐 썼다는 둥 뭐 얘기 많이 지금. 썰이 많은데 네. 뭐 실제로 이 호치민 주석의 그 유무를 정리할 때 12만 점이 됐는데 그 중에 목민심서가 없었다고 해서 요거는 뭐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도시전설로 도시계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12만 점이나 됐대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자꾸 좋은 얘기만 한 것 같긴 한데 또 뭐 안 좋은 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왜냐면은 그렇죠. 평가는 뭐 하는 사람 입장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네, 역사는 승자의 역사죠. 아 그게 누가 얘기했죠? 그 EH 카시가 얘기한 거죠. 그렇죠. 과거 그 차는 좋은 차인가요? 모르겠습니다. EH 카면 전기차겠죠. 이게. 일렉트릭 뭐 과거와 현재와의 뭐 대화다. 대화다. 아 맞죠.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 베트남 같은 경우가 너무 좀 신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좋은 점만 배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저희도 예전에 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90년대 초반 뭐 이럴 때만 까지만 해도 해도 굉장히 그냥 뭐 좋은 부분만 부각되지 않았었을까요? 그러다가 지금 드니 2000년도가 되고 좀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 시바스리갈 드신 것도 얘기가 나오고 그게 뭔가요? 시바스리가리? 그 요가신 거 모릅니까? 아닌가요? 그 위스키 있지 않습니까? 비싼 건가요? 돌아가시기 전에 드셨던 술. 그 비싼 술을 건가요? 좋아하셨대요 옛날 박 아. 대통령이.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저는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호치민 씨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전쟁이 끝난 지도 이 나라가 이제 30년 정도밖에 안 됐다 보니까 그런 국부에 대한 뭐랄까요 그 사랑과 평가가 아직까지는 후한 것 같아. 그렇죠. 뭐 그레이스 피리어드 이런 건가요? 그레스피어드가 뭐죠? 이런 뭔가 그 유예 기간, 아. 좋은 것만 봐주는 시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무래도 또 나라가 발전을 하고 뭔가 포커스를 하려면은 그런 또 뭐 우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뭔가 정신적 지주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 예전에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예전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위인전에 네. 보면 뭐 저희가 주로 많이 실렸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순신 장군님 뭐 이런 예. 분들이란지 그분들이 군사 정권 전에는 위인도 아니었대요. 아, 또 그런 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국구의 영웅으로 이제 그렇게 막 추앙받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사실 조선 시대 뭐 그 군사 장군 뭐 1, 2, 3 요런 느낌이었는데 그 군사 영웅을 만드는 거죠. 전 군사 정권이 지나가면서부터 군인이라든지 그런 약간 구국의 영웅들을 포커스를 되게 많이 했다 그럽니다. 네. 그것 때문에 위인전이 갑자기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그 이후부터 저희가 명랑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영화를 1,400만 명. 그렇죠. 재미가 없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네. 어떤 면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예를 같아요. 들면은 뭐 아무래도 좀 사상이 사상이고 좀 정치가 정치다 보니까 좀 반대파라든지 토지개혁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되게 사람들이 좀 많이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과정에서. 저도 들었던 얘기가 네. 이게 뭐 개인적으로는 성품이 굉장히 훌륭하시고 검소하시고 청렴하시고 그러신데 이게 또 정치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정의와 합독의 공통점.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또 이 원하는 바, 이 독립과 자유 이것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들 어쩔 수 반대하는 없는가요? 세력들을 숙청해 나가고. 네. 저는 되게 그거를 좋게는 안 봐오거든요, 사실은. 뭐 저도 뭐 자꾸 대구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뭐 저는 보수 쪽에 가깝긴 하지만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뭐 그 정의와 사회 질서 유지라는 명목하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옳지 못한 옳지 거죠. 못한 것 같아요, 사실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 내용을 쏙 빼놓고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거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예. 뭐 그 사람이 빛나게 하려면은 어둠을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죠. 그리고 뭐 또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외국 다큐멘터리를 보고는 너무 이렇게 이 사람이 진짜 반인반신 아니구나라는 좀 생각을 가진 젊은 사람들 좀 있다고는 제가 들었어요. 아마 여기도 시간이 한 20-30년 정도 지나면은 저희가 옛날에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박호에 대한 평가도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냐. 뭐 일단은 아직까지 베트남이 아직도 그 일당 독재 국가, 그러니까 이거 나쁜 뜻은 아니라 네. 사실적으로 그러지만 나중에 그게 뭐 좀 정치가 바뀌고 하다 네. 보면은 좀 바뀔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것 같. 일단은 뭐 말씀드리겠지만 뭐 당연히 그러시진 않겠지만 여기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호치민 욕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다. 그렇죠. 특별히 뭐 욕할 부 그게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냥 뭐 우리가 뭐 알고 욕하는 거 아니지만 뭐 엄마 욕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뭐 괜히 뭐 진짜 엄마 나쁜 사람일 수 있지만 그렇죠. 기분 그거는 나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어. 이분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뭐 굳이 뭐 할 필요는 없다. 술자리에서라도 좀 뭔가 언급 안 하시면 좋겠다. 네, 뭐 누구냐 이 사람 뭔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 존중해 주시고 네. 그냥 모르지만 와 그분 멋있다 네, 저희도 몰라요 사실. 이렇게 해주면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시고 그리고 조금 오늘 좀 방송이 좀 자평을 해보니까 좀 청취자분들의 또 정치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방송을 좀 민감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저희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거고 그렇죠. 네, 그냥 저희 뭐 개인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이 사람이 진짜 공산주의자라 나쁘다 아니면 말씀드린 민족주의라서 뭐 어쩔 수 없이 너무나 한 좋다. 거다. 뭐 그거는 뭐 아마 독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뭐 책을 찾아보시거나 조금 더 뭐 다큐멘터리 보시다 보면은 알아서 판단하시게 될 거예요. 네, 뭐 그 유명한 호치민 평전이 네. 947페이지로 이루어진 그 책이 있다고 하니까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런 거 보시면 그런 거 판단은 청취자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어차피 엄사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호치민이라는 사람 한 줄을 평을 하자면 그냥 민족주의자다. 네, 라고 판단하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뭐 네, 그 민족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공산주의를 선택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엄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호치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몰랐다가 호치민 주석을 베트남에 오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뭐 조금씩 그냥 피부로 조금씩 느꼈던 거에 의하면은 그래도 이분은 구국의 영웅이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인 반신이죠. 이죠 여기서. 네. 그리고 뭐 어두운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뭐 좋은 면을 크게 칭찬드리고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그럼 하실까요? 어떻게?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또 버릇이 돼가지고 이 방송을 하는 중에도 이 댓글 달렸나 봤는데 100개가 넘었나 봤는데 댓글 달아두셨어요. 빠삐용 11님께서 또 가을 감사드립니다. 뭐 잘 들어주셨다니까 또 실시간입니다. 이거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 잘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뭐 저 지도 링크 같은 경우 제가 앞으로 또 뭐 2편 3편 준비하면은 조금 더 유니크하고 좀 스페셜한 맛집들로 저희 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조만간 마사지 샵, 뭐 쇼핑 포인트 이런 것들도 이 링크로 쏴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네. 합니다. 비즈니스 편도 뭐 저희가 또 주저없이 떠들었는데 재밌게 들어주셨다고 하니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걱정을 해주시니까 진짜 타지에 나와서 아프니까 서럽더라고요 지금. 그 말 못할 질환 때문에 진짜 병원에 누워가지고 끙끙 앓는데 진짜 제가. 그래서 뭐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분들도 지금 환절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또 건강 관리 잘하시고. 한국도 여름이 찾아올 텐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날씨 좋더라고요. 네. 그런 거 좀 건강 관리 유의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뭐 들어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마무리는 제가 호치민 주석의 옥중 일기 한 편을 멋진 저의 목소리로 낭독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권면하여 엄동설한의 초라함이 없다면 따뜻한 봄날의 찬란함도 결코 없으리. 불우는 나를 단련시키고 내 마음을 더욱 굳세게 한다. 여러분들께서도 호치민 주석의 이 정신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비엔남. 굿나잇. 잘 자요. 안녕. 바이바이.